할머니, 나왔어. 현주 할머니는 구수한 청국장을 끓여놓고 나를 맞이했다. 밝은 표정으로 맞이하는 걸 보니 신이 나신 듯했다. 할머니는 따뜻한 식사를 차려준 뒤 화장실에 다녀오신다. 나는 할머니가 뭘 준비하시는지 다 안다. 바로 우리 둘만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현주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와 재혼하신 분이다. 할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분홍으로 손꼽힌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다. 그 당시 암에 걸리면 오래 못 살았다. 할머니의 암 수술 후 많은 돈을 들여 몸에 좋다는 약, 식품, 심지어 물까지 바꿨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요즘처럼 국가에서 5년간 관리해주는 제도가 없었고, 암에 한 번 걸리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모든 돈을 다 쓴다는 말이 있었다. 아버지는 농촌에서 넓은 토지와 임야를 가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사는데 별 타격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정이 그리웠다고 한다. 현주 할머니란 분에 대해 소개해 보겠다. 현주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이웃인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농사일하며 현주 아줌마, 현규 아저씨 두 남매를 명문대에 입학시킨 분이시다. 허리가 굽을 정도로 일을 많이 했고 배움은 짧지만 매우 현명하게 사셨다. 세상 이치에 밝았고 농사도 계획을 세워 지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비싼 농기구가 다 있었고 몸도 건강하셔서 농번기에 다른 이웃의 밭에 트랙터로 땅을 갈아주기도 했다. 시골 인심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공짜란 없었다. 현주 할머니도 할아버지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는데 당일 일당을 주는 것은 물론 맛있는 반찬이 덤으로 왔다고 한다. 현주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자녀들 나이가 비슷했고 아버지도 현주 아줌마와 국민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성인이 되고 도시로 나간 후 할아버지와 재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주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외모가 좋았는데 동네 호라비들이 현주 할머니를 노렸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현주 할머니는 도도하고 지조가 고든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와 인연이 됐는지 자세히 알지 모른다. 할아버지가 현주 할머니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발벗고 나서서 인연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 일은 금전적인 것인지 어떤 일인지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이하게 된 후 직장 생활하다가 엄마와 결혼하셨고 부모님은 농번기에 촌에 내려가 일손을 도우러 갔다. 할머니의 자녀, 우리 가족이 명절에 만나 격에 없이 지내게 된 것도 할머니의 공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할머니는 내가 어릴 때 짓궂은 장난을 치거나 농사일에 방해되는 행동을 해도 늘 다정하게 설명해 주셨다. 우리 엄마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급하게 야단쳤는데 할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엄마가 있는데도 며느리는 쉬고 내가 우리 손주 목욕시켜줄게 하며 큰 대야에 물을 받아 물장난 칠 시간을 충분히 주셨다. 목욕탕 의자에 앉아 나와 마주 앉아 물장난을 치며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할머니가 참 좋았다. 나중에 나도 할머니처럼 차분하고 자상한 여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을 해주시는 현주 할머니의 음식 솜씨에 감탄을 했다. 현주 할머니의 투박한 손으로 상에 올라오는 음식은 모두 맛있었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학교는 아버지 고향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가끔 할아버지를 뵈러 갔다. 그때마다 현주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사일에 손을 떼지 못하셨다. 재혼가정이니 직접 농사지어 수확한 곡식과 채소를 자식들에게 줘야겠다는 의무감. 땅을 놀리면 이웃이 놀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편하게 쉰 적이 없는 분들이시다. 매일 땀에 절어 일만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화가 나 어느 날은 드라이브를 가자고 억지로 바닷가에 가서 회를 떠먹고 오기도 했다. 여러분은 쏘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다. 자식들은 와서 용돈은 주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어린 손주가 운전해서 이렇게 좋은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회도 사준다고 말이다. 나는 진심에서 우러나와 한 행동인데 나로 인해 부모님도 자식 잘 키웠다는 칭찬을 받게 되었고 엄마는 내가 진짜 착한 손주라며 디데 이상으로 착하게 커줘서 고맙다는 말도 듣게 되었다. 가끔은 집에 올라가고 집에 가기 벅찬 때는 할아버지 댁에 가서 잠을 자는 생활을 했다. 1학년 마치고 군대에 다녀왔는데 할머니는 꼬깃꼬깃 접은 돈을 수북하게 건네주셨다. 지폐가 하도 많아 반지갑이 쫙 펴질 정도로 말이다. 할머니 드시고 싶은 거 사 드시지 뭐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시냐고 했지만 너처럼 착한 손주를 만난 것도 복이라고 무사히 잘 다녀오라고 긍을 쓸어주시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니 마음이 꽉 차오르는 것 같았다. 제대할 무렵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고 나는 며칠간 휴가를 나와 조부상을 치르게 되었다. 할머니는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었고 현주 아줌마, 현규 아저씨, 우리 부모님은 엄숙하게 3일장을 마치게 되었다. 혼자 지내실 할머니가 염려되었지만 곧 귀대해야 했고 나는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하게 되었다. 할머니께 바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매일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 목소리부터 체크했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택배로 보내기도 했다. 드디어 할머니께 가게 된 날 나는 취사병으로 지내면서 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했다. 수십 년간 음식을 해온 베테랑 할머니는 칼 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대단하네 하며 추켜 세웠고 단체식을 준비하다 보니 스피드가 생명이라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날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오징어 볶음을 했는데 할머니는 맛있다고 감탄을 하셨다. 20년 넘게 같이 산 할아버지의 부재로 우울해하실 할머니를 위해 일부러 군가도 불러보고 군대에서 있었던 재밌는 썰을 풀기도 했다. 할머니는 일부러 따로 찾아와서 고맙다며 작은 방에 얌전히 이부자리를 펴주셨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이상하게 할머니가 걱정됐기 때문이다. 똑똑 안방에 노크를 했고
할머니는 들어오라고 하셨다. 오늘 이상하게 잠이 안 오네. 할머니 옆에서 자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내 새끼가 할미 찾아왔는데 당연히 되지 하며 반겨주셨다. 불을 끄고 손을 맞잡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머니는 나는 재혼을 했어도 무늬만 부부로 살았어. 너의 할아버지는 나를 여자로 본 적이 없어. 이런 이야기는 처음 해봐 하며 굴쩍거리는 게 아닌가. 할아버지는 이래 파묻혀 바닥에 등을 대면 골아 떨어지기 일쑤였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부끄럽지만 왠지 나에게는 다 털어놓고 싶다고 하셨다. 이렇게 예쁘고 고운 마음씨를 가진 부인을 외롭게 방치한 할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무리 피곤해도 말이다. 나는 할머니의 맺힌 한을 풀어드렸다. 그리고 복학 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할머니 댁에 가서 주말을 보냈다. 할아버지가 쓰시던 트럭을 타고 영화관에 가기도 했고 학교 캠퍼스 주변에서 팥빙수를 사 먹기도 했다. 할머니는 수십 년간 믹스 커피만 마시다가 요즘은 아이스 라떼를 즐겨 드실 정도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커피숍 많이 간다더니 이제 달기만 한 믹스 커피는 끊었다며 세련된 손자에게 좋은 거 배웠다고 한박 웃음을 짓는 예쁜 현주 할머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할머니께 스마트폰을 사드렸다. 내 번호를 저장하면서 함께 찍은 커플 사진을 등록해놨다. 거의 매일 안부를 묻는데 가끔 할머니의 애교 섞인 문자를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고 만다. 내년이면 칠순잔치를 하게 되는 우리 할머니께 큰 선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바로 둘만의 멋진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나의 모든 것을 감싸주신 예쁜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